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형살의 심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뭐 축술형살이나 술미형살, 또 인사형살, 뭐 자묘형살, 사신형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형살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형살에 대한 해석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뭐 사주 채널이나 또는 블로그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회의적으로 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과거 많은 영상들 속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길이를 위해서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형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장간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술미형살이다. 술미형살이면요, 지장간 안에 신, 정, 무가 있고요. 여기에는 정, 을, 기가 있었습니다. 무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이 형살에 관련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요 지장간 안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주고 있습니다. 정화를 생조해주고 있고요. 이 정화가 결국에는 신금을 자극하게 되겠죠. 이 두 개의 정화가요. 그럼 결국에 술미형살이라는 거는 신금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금을 자극해서 신금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요 안에 있는 을목으로 인해서 정화가 세져서 신금을 자극한다.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셔도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집니다.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술미형살이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요게 정인이고 요게 이제 겁재입니다. 그럼 제가 강의 중에, 정인이 또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제가 강의 중에 겁재,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신금, 정제가 파손됐다. 그래서 갑자기 뭐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라던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축술형살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나 하면요, 똑같이 지장간 안을 살펴보게 되면요, 개신기 그리고 신정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금 두 개가 개수를 생조해주고 있습니다. 개수를 생조해주고 있고요. 이 개수가 정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작용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형살, 사신형살, 자묘형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사형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다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인사형살 같은 경우는요, 무, 병, 갑, 그리고 무, 경, 병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제 지장간 안을 보시면요, 요 갑목이 병화들을 생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결국에 경금을 자극하게 되죠. 경금을 자극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병화로 인한 경금의 작용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심화적인 버전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지난 줄거리 간단 요약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 줄거리 요약드리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그 다음에 사신형살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무, 경, 병, 그리고 무, 임, 그리고 경 이렇게 있죠. 그럼 금생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기운이 대단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수기운이 병화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임수로 인한 병화의 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묘형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심화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형살이라고 한다면 무, 병, 갑, 그리고 무, 경, 병이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갑목이 병화를 생해줘서 이 병화가 경금을 자극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사주 원국에 목 기운이 대단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뭐 저는 이 인목을 제 채널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목을 강한 목 기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목이 많이 있어도요, 뭐 간이나 담낭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묘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가불목이 있으니까 순수한 목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지장간 보시면 딱 3분의 1 정도만 간목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인사용살이 일어날 때 이 사주 원국의 목 기운이 강하지가 않다. 목 기운이 강하지가 않다면요, 이 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간목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간목이 훼손된다라는 거는 뭐 뼈나 관절에 또는 간이나 담낭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건강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간목에 해당하는 십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교하게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인일주인데 병, 5, 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임사형살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경금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장간 속에서 지금 목 기운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임목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이걸 목 기운이 강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지장간 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간목이 훼손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간이나 담낭, 뭐 근육, 관절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십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편인이잖아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편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사형살이 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인목이 편인이고 사화가 비견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과 계약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인 경금을 읽어주기에 앞서서 목생화하는 데 있어서 목 기운이 너무 설기가 되면은 목을 오히려 읽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사신형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신형살 같은 경우도 그 원리를 보시면요, 무, 경, 병이 있고요. 그리고 무, 임, 경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경금이 설기된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경금이 두 개나 있잖아요. 다만 병화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병화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주 원국이 병화가 너무 약하다. 그 병화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봐도 겨울생이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지장간 속에 사중의 병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신형살이 일어날 때 금생수 해가지고 요 병화가 파손된다라는 거죠. 이 작용이 파손되는 형태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병화가 뭔지 살펴보면 편재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임신일주한테 경금은 뭐겠습니까? 편인이 되겠죠. 그리고 임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견이 됩니다. 그럼 이 편인은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비견에게 형제 자매나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파손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원국의 강약을 보시면서 이것을 달리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축술령살이나 술미형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미형살 보게 되면요, 신, 정, 무, 그리고 정, 을, 기.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을목 혼자서 정화를 생해주다 보니까 이 정화가 신금을 자극해가지고 신금의 작용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을목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인사형살처럼 사주 원국의 을목의 기운이 강하지가 못하다. 그럼 오히려 을목이 설기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건강적으로도 이제 을목은 신경이나 근육, 주로 이제 이런 데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축술령살 같은 경우는 아까 사신령살처럼 그 어떤 에너지원이 설기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신, 기, 신, 정, 무. 보시다시피 이 에너지원이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신금이 훼손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정화가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이 정화가 오히려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정화가 훼손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천간에 해당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죠. 그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갑술일주. 자, 축술령살이 일어나게 되겠죠? 축술령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축술령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신정무, 그리고 개, 신기, 이렇게 봤을 때, 신금이 개수를 생해줘서 이 개수가 정화를 자극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정화가 자극받을 때 훼손될 것인가, 아니면 떠오를 것인가를 보시면은 겨울생이잖아요. 겨울생이니까 화기운이 힘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정화가 훼손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계절이 겨울이니까요. 이 정화를 자극했을 때 정화가 그냥 시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간에 보면 정화가 있죠. 이럴 때는 다르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신금이 개수를 생해주고 이 개수가 정화를 자극했는데 겨울이라고 이 정화가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간으로 빛을 발한다. 그럼 이게 상관에 해당되니까 이분은 축술령살이 들어올 때 상관의 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아무리 그 기운이 약하더라 할지라도 천간에 있으면은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예시 드렸던 거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어떤 예시를 드렸냐면은 임신일주고 임자가 있고 그리고 개 사일 때 사신령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 임, 경 그리고 무, 경, 병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금생수 해가지고 이 수가 병화를 짓누른다. 근데 이명식은 겨울생이니까 아무래도 이 병화가 파손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럼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편인, 내가 계약을 통해서 비견을 만났는데 그때 반응하는 게 편제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편제가 천간에 떠 있죠. 그러면 파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 원국이 없더라도 대운 천간으로 올라와 있다면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운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운 천간으로 병화가 왔는데 아까 처음 예시처럼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좀 격렬해지게 되죠. 왜냐면 이 임수는 비견인데 사신형을 통해서 이 병화가 드러나려고 했으나 임수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편제잖아요. 그러면 비견과 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형수알의 작용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고 그 지장간에 있는 십성까지도 대입을 해서 보신다면은 적지 않이 좀 놀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성을 대입하는데 그래도 난 잘 모르겠더라. 그럼 건강적인 부분으로 바꾸어서 보신다면은 아마 좀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영상 올릴 때마다 진술충미의 입고계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진술충미에 대한 입고계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입고계고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입고계고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천간에서 받아주면 올라오고 또 그 해당 그 지장간의 기운이 약하면 오히려 훼손되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관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고계고라는 표현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입고계고론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묘형살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장간 안에 임계수가 있고 이쪽에는 갑을목이 있습니다. 근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기운을 빨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갑목은 해묘미 목국의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을목은 인옷을 화국의 운동을 합니다.
화국의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이제 화국의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임수를 보시면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수는요, 똑같이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근데 얘는 화국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간목은 당연히 해묘미 운동을 하고요.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수, 여기는 목, 여기도 목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하고 개수가 간목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국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수와 마찰이 생긴다라는 거죠. 개수하고는 마찰이 생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화의 관계니까. 근데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수와 화의 관계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묘형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장간 속에 임수가 을목을 만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신다면은 응용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 내 명식에 신자진이 있다. 그러면 자묘형살이 아니더라도요, 지장간 속에 을목이 있고 여기 임기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임수가 있고요. 그럼 이 임수들 때문에 아무래도 을목이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묘목이 오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그 간명에 있어서 틀림이 없이 정확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무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월지가 묘월이다. 그럼 모강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천간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 인호술 화국의 운동이 대단히 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자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임수가 건드려 봤자 이 을목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하다라는 거죠. 그 자묘 형살이. 근데 반대로 월지가 자수이다. 그러면은 이 월지라는 거는 이 명식의 공간적인 배경이잖아요. 그럼 요 지장간 안에 있는 임수의 세력도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럼 운에서 을목이 올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단 묘목이 올 때라고 보지 마시고요. 원리를 아시면은 묘목이 아니라 묘중의 을목 또는 진중의 을목 또는 미중의 을목 막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근데 미중의 을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중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얘가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네. 이 을목의 세력도 꽤나 강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화국의 세력이. 왜냐면은 미토는 여름토잖아요. 그리고 양력으로 7월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미월에 세운의 묘목하고 묘미 반합을 했죠. 묘미 반합을 하면서 요 안에 있는 을목과 요 안에 있는 임수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로 인해서 을목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심화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을목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면은 이 임수로 인해서 을목이 훼손되는 현상은 좀 적게 일어난다. 요거를 이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복습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에 대입하셔서 보시다 보면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무리도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순수 창작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